안녕하세요. 2학년 영어과 여러분. 응용영문법 챕터 2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책 10페이지를 한번 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케팅 컴퍼니 로고스. 회사의 로고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러분들은 회사의 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어떤 회사나 기업에 접근할 때 처음 접하는 방식이 로고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걸 마실 때도 가게에 들어갈 때 우리 간판에 로고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음료를 받을 때 일회용 컵에도 로고가 항상 박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로고를 우리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로고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우리 우선 Getting Started의 A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에 두 회사들. 첫 번째 회사는 이렇게 Kraft Foods라는 회사가 나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푸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우리 자동차 회사죠. 이 두 회사들의 로고의 변화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푸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회사들의 로고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발견을 좀 할 수가 있나요? 그 특징은 좀 뭘까요? 어떤 특징적인 면에 있어서 이 로고들이 변화를 해왔나 좀 한번 훑어보면요. 자, 일단 크래프트 푸드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마지막에 봤더니 색깔이 조금 다채로워졌어요. 그쵸? 파란색도 쓰고 분홍색도 쓰고 노란색도 쓰고 주황색도 쓰고 바이올렛색도 쓰고 하늘색도 쓰고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요? 선생님은 조금 처음에 요 로고보다 좀 더 밝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 푸조의 로고를 한번 봤더니 처음에는 글씨가 있었는데요. 글씨가 사라지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쵸? 로고만 이렇게 남았네요. 그쵸?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방식이 아니었나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좀 기업이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푸조라는 글씨 안 박아도 이 마크만 보면 사람들이 푸조라는 거 알아.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와 친숙한 다른 기업들의 로고 변전사도 한번 잠깐 훑어볼게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가 좋아하는 벤츠 차의 로고는 어떻게 변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좀 사라지고 마크만 남았어요. 처음에 이것만 딱 제시했을 때는 사람들이 벤츠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죠.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각인된 다음에는 이것만 보여줘도 저 차는 벤츠 차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까만색만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화를 했죠. 그쵸? 점차 파란색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또 펩시 같은 경우도 색깔을 다채롭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보면 글씨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글씨체가 조금 변화를 했네요. 그쵸? 보면 어떻게 변화했어요? 그쵸? 좀 얇고 그쵸?
좀 얇게 변한 것 같아요. 다른 변화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그냥 간단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재는. 버거킹 같은 경우도 보면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글씨체를 좀 봤더니 조금씩 뭔가 모서리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기업들의 로고 변천사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 로고에 어떤 변천사가 생겼고 그 특징을 찾아내는 게 이 본문에서 소개될 내용이 아닐까 한번 좀 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밑에 B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Why do you think companies change their logos? 왜 로고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라고 한 다음에 Review the reasons below and check those with which you agree. 자, 1번부터 6번까지 소개되어 있는 이 이유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은 없어요. 선생님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니까요. 선생님이 2분에서 3분 정도 줄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자신이 동의하는 이유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요. The company has changed design artist recently. 최근에 디자인 아티스트를 교체했는데요. The new artist has suggested that the logos be more modern. 자, 이 새로운 아티스트가 제안하기를 로고가 좀 더 현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체크했는데 요즘은 뭔가 레트로한 감성도 좀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굳이 현대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The company has merged with another company. 자, 여기서 우리 merge라는 표현은 합치다. 회사가 합친 거는 합병하다라는 말이겠죠. 자, 회사가 최근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했는데요. The marketing has recommended that both companies' logos become part of the new logo.
자, 마케팅 부서가 제안하기를 두 회사의 로고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라고 했대요. 저는 여기에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너무 두 회사의 로고가 다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의 새로운 로고를 탄생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1번, 2번 다 저는 X표를 쳤고요. 자, 3번 볼게요. The company did a lot to support the environment last year. 작년에 회사가 환경 지원을 위한 많은 일을 했어요. And the company president advised that the company's logo show its concern for it. 자, 회장이 충고하기를 이런 환경에 대한 고려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충고를 했대요. 저는 여기에는 동의를 했어요. 요즘은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꽤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이만큼 환경 친화적이다 라고 좀 알려주면 기업의 이미지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4번은요. Since its founding. 자, founding은 설립이라는 뜻이네요. 자, 설립 이래로 The company has changed its product line several times. 제품 라인을 몇 번 변경했는데 The advertising manager suggested that a new logo reflect those changes. 자, 홍보 매니저가 제안하길 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했대요. 저는 여기도 동의를 했어요. 어떤 제품에 변화가 생겼으면 그걸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좀 해줘야겠죠. 그쵸? 자, 5번. The company changed owners a few months ago. 오너 변경을 몇 달 전에 했는데 The new owners recommended that a new logo represent new ownership. 새로운 오너가 로고는 새 소유권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대요. 저는 여기는 반대. 소비자는 사실 저는 오너에 그다지 큰 관심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스타벅스의 오너가 누군지, 맥도날드의 오너가 누군지 우리는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6번. For many years, the company has had a complex logo with letters and images. 여러 해 동안 글자와 이미지가 있는 복잡한 로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and the board of directors. 자, board of directors라는 거는요. 계속 뭐가 뜨네요. 자, board of directors라는 거는요. 이사회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회는 advise that the logo have a more simple design. 이사회는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이 되도록 했대요. 저는 여기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 심플할수록 눈에는 더 잘 들어오니까 저는 로고는 심플하되 임팩트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번, 4번, 6번에 동의한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하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말 가지각색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학습할 문법상이 뭔가 다시 한번 되짚고 가볼게요. 이 챕터 2, 마케팅 컴퍼니 로고스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뭘 체크를 좀 해야 되는지 문법적으로. 자, 한번 보시면요. C번을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Underline the simple past verbs describing an activity or situation complete in the past. 자, simple past, 단순 과거 시제에는 밑줄을 그으래요. 이거는 과거에 완료된 일을 나타낸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단순 과거 챕터 1에서 했었던 단순 과거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2번에 보시면 double underline the present perfect. 자, present perfect는 현재 완료 시제예요. 자, 현재 완료 시제에는 두 개의 밑줄을 그으래요. 자, 얘는 verbs referring to situations or activities that have happened recently. 자, 최근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이렇게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를 쓴대요. 자, 우리 챕터 1에서는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을 한번 비교해 봤다면 챕터 2에서는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가 봐요. 그쵸? 자, 우리 아까 B번에서 봤었던 그 문장들의 요 simple past와 present perfect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뭘 찾아봐야 되냐? 3번에 보시면 some subjunctive verbs forms follow verbs of advice, suggestions, or recommendations. 자, 어떤 충고나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subjunctive verb가 사용이 된대요. 자, 얘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가정법이라는 건데요. 자, 가정법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자, 주절에 어떤 충고나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였어요. 거기에 따라 나오는 종속절에 쓰이는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subjunctive verb라고 하는데요. 이때 should를 사용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사용된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라는 거죠. Circle the verbs that indicate advice. 충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동그라미 치시고 and the verbs that follow in the subordinate clause. 이렇게 종속절에서 subjunctive verb의 형태로 따라 나오는 동사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요. 과거 밑줄 1개, 현재 완료 밑줄 2개,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에 동그라미 치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대절에 속한 동사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3분 정도 줄 테니까요. 아까 우리 요 B번의 6개의 문장에서 한번 주어진 3개의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한 1분 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마우스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일단 has changed에 지금 현재 완료가 쓰였네요. 자,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 현재 완료 시제 써줬죠. 그리고 and the new artist has suggested 여기서도 현재 완료가 쓰였네요. 자, 최근에 또 제안을 했나 봐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고요. 자, 여기 and 뒤쪽에 보면은 suggest라는 동사, 어떤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동사네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대절을 봤을 때 여기에 쓰인 동사 be. 아, 얘는 이렇게 원형이 왔구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e company has merged. 자, 여기도 has merged의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 has recommended. 여기도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네요. 그쵸? 자, 여기에 recommend라는 동사 보면요.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동사죠. 자, 뒤에 대절에 또 보면 동사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 있죠? become. 아, 이때도 동사 원형이 쓰였구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 여기서 did. 얘는 단순 과거 시제가 쓰였네요. 자, 명확히 작년이라는 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뒤에 and 연결된 절 보시면요. advised. 이때도 단순 과거 시제가 쓰였고 이 동사 또한 어떤 충고나 제안을 나타내주는 동사네요. 자, 여기에 따라 나오는 대절 보니까 여기에 쓰인 동사 뭐? show. 동사 원형이 쓰였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4번에도 보면요. 여기서 since its founding. 설립된 이래로, 과거 이래로 지금부터, 과거 이래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무슨 시제 써줬나 봤더니 has changed 현재 완료 시제 쓰였어요. 아,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 어떤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 써주는구나 확인하고 자, 뒤에 and the advertising manager suggested 제안의 동사 나오고 따라 나오는 대절의 동사 reflect 이때도 동사 원형이 쓰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5번 the company changed 단순 과거 시제가 쓰였네요. The company changed owners a few months ago. 자, 명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이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쵸? 몇 달 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 써주고 자, 이때도 recommend라는 동사, 제안을 나타내주는 동사 왔고 따라 나오는 대절에 동사 represent, 원형이 쓰였구나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자,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는 일 아까 우리 현재 완료 시제 썼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도 has had, 현재 완료가 쓰이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advice라는 충고를 나타내주는 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 이때도 동사 원형을 써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챕터 2에서는 단순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그리고 subjunctive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 1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Grammar Focus 1 나오고 있죠? Simple Past and Present Perfect. 자, 이 Grammar Focus 1으로 넘어가서 과거와 현재 완료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 보면 Simple Past and Present Perfect. 과거와 현재 완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집중 포인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선생님이 챕터 1에서 과거와 과거 진행을 비교할 때 가지고 왔었던 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화살표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과거는 우리 챕터 1에서 했듯이 과거의 시점에서 딱 시작하고 종료된 일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요. 현재 완료는 요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에 집중을 합니다. 즉, 현재 완료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나타내는 시제예요. 자,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요. 그게 현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관련성을 함께 나타내주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have나 has 플러스 pp, 과거 분사 형태를 사용한 시제. 그게 현재 완료 시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과거 시제는요. 이렇게 단순히 과거에 끝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현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과거 시점에 시작하고 끝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과거와 현재 완료의 개념을 요 예시문들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시문 한번 봅시다. 자, he came here at 2. 자, 얘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데요. 자, 얘는 이렇게 came이라는 단순 과거 시제를 써줬어요. 자, 반면에 he has come here. 얘는 at 2라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 쓰지 않았고요. has come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 써줬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과거 2시에 왔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현재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he has come here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기에 왔고요. 그 결과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에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있지 라는 관련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began to learn English 2 years ago. 2년 전이라는 과거 시점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요 사실에 초점을 맞췄고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반면에 I have learned English for 2 years. 자,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계속 영어를 배우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죠. 그쵸? I lost my car key yesterday. 자, 어제 내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I have lost my car key recently. 최근에 내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자, 근데 우리 단순 과거 시제를 써줬을 때는 잃어버린 요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I have lost my car key recently에서는요.
최근에 잃어버렸고 그 결과 지금도 내 찾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때도 과거에 찾기를 잃어버린 사건과 현재의 관련성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Jason lived here all his life. 제이슨은 과거에 여기 살았어요. 그쵸? 과거에 살았다. 지금은 여기에 없어. 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과거에 살았다는 사실에 집중을 할 뿐이니까요. Jason has lived here all his life. 자,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때는 제이슨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이렇게 과거는 과거 시점에 일어난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그 영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현재 완료와 시간 부사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대에 걸쳐 일어난 일을 나타내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대,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그쵸? 아까 선생님이 그 시간의 흐름 화살표에서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대에 걸쳐 일어난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를 포함하지 않는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와는 함께 쓸 수 없어요.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와는 함께 쓸 수 없다. 여기에 별표 쳐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함께 쓸 수 없는 부사들에는 뭐가 있냐 봤더니 일단 when, yesterday, last week 또는 뭐 last night, last day, 뭐 last month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last 구 그리고 just now 방금 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막이라는 현재를 포함하지 않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구거든요. 그래서 just now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일단 when은 세모를 좀 쳐볼게요. 너 언제 저녁 먹었어? 뭐라고 물어봐요? When did you have dinner? 이라고 물어보죠. 자, 과거에 언제, 정확히 어느 시점에 저녁을 먹었어? 라고 물어볼 때 쓰는 when은 당연히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가 없어요. 명확한 과거의 시점을 물어보는 when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좀 더 다른 의미로 when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when은 세모를 좀 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가져온 예시들에서 보면요. A번에는 last night 이라는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구가 왔고요. B번 when 언제 쓰였고요. just now 방금 막 이라는 부사구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A번에 He has slept for 8 hours last night 하면 틀린 문장이 되고요. has slept를 slept 단순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B번도요. When has she returned home? 그녀가 과거에 언제 집에 돌아왔니? 명확한 시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When did she return home? 이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C번도 마찬가지로
has come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그쵸? has come이 아니라 he came just now.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를 써줘서 문장을 올바르게 만들어줘야겠죠. 그쵸? 자, 여기서 아까 쌤이 when에 세모를 쳐주라고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과거부터 말하는 시점까지의 때를 나타내주는 when이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까지. 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했어요. 자, 요 때를 나타내주는 when이 또 있거든요. 자, 그럼 이때의 when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예문들을. 자, when have you ever been to a wedding? 자, 언제 결혼식에 가봤니? 라고 했어요. 자,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가 태어난 과거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물어보고 있는 지금까지 시점 중에서 언제 가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과거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까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때는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일 수 있어요. 또 when have you been most motivated? 언제 가장 의욕을 느꼈니?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내가 물어보고 있는 지금 시점까지 통틀어서 지금 봤을 때 언제 가장 의욕을 느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어요. 즉, 과거부터 현재 시점까지 중에서 뭐 해본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이때는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일 수 있구나.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뭐 할 거냐면요. 현재 완료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재 완료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완료, 결과, 경험, 그리고 계속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완료의 의미는 뭐냐면요. 최근에, 지금, 방금, 뭐뭐 해버렸어. 최근에 어떠어떠한 행동을 완료했어. 완료해버렸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문장들이에요. 자, 보면요. He has already had lunch. 그는 이미 점심을 먹은 요 행위를 완료한 상태야. 점심 먹어버렸어 이미. 라는 뜻의 문장이고요. Has it struck 7 yet? 이라고 했어요. 시계가 벌써 7시를 쳤나요? 시계 7시를 치는 활동을 이미 해버렸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쵸? 자, 이런 뜻을 나타내주는 문장들에서 함께 잘 쓰이는 부사로는요. 이미 뭐뭐 해버렸다. 최근 뭐뭐 해버렸다. already, yet, just, recently. lately 얘도 최근에 란 뜻이죠. 그 다음에 this week. 이번 달에 나는 지불해야 할 돈을 다 완료해버렸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lready, yet, just, recently, lately, this week. 자, 이런 부사들과 함께 잘 쓰이는구나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결과. 어떠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 결과 지금 뭐뭐인 상태이다. 아까 과거의 어떤 행동이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 관련성을 나타내 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has gone out. 그는 외출했어. 그러니까 지금 그는 없는 상태야.
없는 결과가 나타났어. 이 의미를 나타내주는 거겠죠. 자, they have moved to New York. 그들은 뉴욕으로 이사했어.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 살고 있고 여기는 없어. 그런 상태야. 를 나타내주는 문장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는 외출하고 지금 돌아오지 않은 상태. 뉴욕으로 이사해서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문장들이 되겠고요. 3번 경험.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점에 언젠가 나는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를 나타내줄 때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줄 수 있죠. 자, I have once lived in London.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런던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 그 경험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 have never met any celebrations.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명 인사를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어. 그 기간을 지금 다루면서 말하고 있는 문장들이죠. 그쵸? 자, 함께 자주 쓰이는 부사들에서는 ever, never, often,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seldom, 거의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주는 부사. 자주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하면은 often 쓰면 되겠죠. 나는 2번 그거 해본 경험이 있다. twice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사들이 자주 쓰이는구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속. 자,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쭉 뭐뭐 해왔다, 뭐뭐 하고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 줄 때도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줄 수가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has been ill since last week. 과거, 지난주라는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아팠다 라는 게 되고요. They've been married for 30 years. 자, 30년 전이라는 과거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쭉 결혼을 한 상태였다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 for, 자, 여기서도 for 30 years, 30년 동안 since, 무엇 이래로 쭉 how long,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these days, 요즘 자, 요즘 나는 계속 뭐뭐 해오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all day, 하루 종일 계속 해왔다. all one's life, 온 일생 동안 계속 해왔다. 이런 부사와 함께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현재 완료 구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일단 우리 has been to랑 has gone to는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예문 한번 볼게요. 자, I have been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He has gone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자, has been to라고 하면요. 자, been to를 쓰면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부산에 있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지는 몰라요. 경험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근데 he has gone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는 부산 국제영화제에 간 행동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서울에는 없는 상태예요.
가버렸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때는 지금은 여기에 없구나 를 알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가본 적이 있다, 가버렸다. 요 두 문장 구분할 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 This is the first time, blah blah bla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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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자, 요 This is the first time이나 since와는 보통 현재 완료형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first time I've visited England 라 그랬어요. 자, 내가 영국을 방문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야. 자, 과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통틀어서 처음이야 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두 번째, We've had this car since 2008. 우리는 2008년부터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이 차를 가지고 있었어. 이때도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어적 표현에서 have got 이라는 거는 have랑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ve got no money with me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우리 현재 완료라는 측면에서 복잡하게 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have got 그냥 have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구나 라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이렇게 Grammar Focus 1에서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우선 대략적으로 과거와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12페이지에서 교과서를 좀 더 다루고요. 연습 문제를 풀고 다음 Grammar Focus 2까지 다뤄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과거와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시고 다음번에 교과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